여러분, 지금 중동이요, 난장판, 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또 없습니다. 먼저 나라별로 보면은요, 우선 이란과 파키스탄이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박터지게 지금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빵을 날린 건 이란이에요. 지난 15일 이란이 파키스탄을 공격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지역에 무장단체가 있는데 이 이름이 자이시 알 아드리라고 하는데요. 얘들은 반이란 세력으로 이란을 매우 아주 싫어합니다. 이란이 얘네들 기지 두 곳을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IS, 즉 이슬람 국가 때문인데요. 지난 3일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 유명한 양반이죠. 가셈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IS가 폭탄 테러를 벌입니다. 여기에 이 뚜껑이 확 열린 이란이 지난 15일 파키스탄에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그냥 이빠이 데스네 퍼부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서 IS의 핵심 연계 세력인 IS 호라산의 주 바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파키스탄 이 두 나라는 정말 골 때립니다. 둘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가족이야, 헤이 브라더 하면서 가족이자 친구랍니다. 그래놓고 또 한쪽에서는 죽여! 다 죽여! 하면서 서로 공격을 이빠이 데스네 합니다. 이 미친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란과 파키스탄의 해군은 지난 15일 호르무즈 해협 아시죠? 거기서 이제 헤이 브라더 하면서 합동 군사 훈련을 벌입니다. 파키스탄 군함이 이란 항구에도 제집 드나들듯이 막 들어갑니다. 이란은 또 해군 헬기도 띄웠어요. 그런데 바로 이날 이란이 파키스탄을 또 미사일로 이빠이 데스네 조져버립니다. 이 바람에 애꿎은 아이만 2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실 파키스탄은 인구의 78%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를 신봉해요. 반면 이란은 아시죠? 시아파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시아파와 수니파에 관해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둘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긴 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예언자 있죠.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누구냐를 놓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아파는 무함마드가 사촌 동생이자 사위이기도 한 알리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봅니다. 야, 이게 진짜 뭐 그냥 개판이구만. 사촌 동생이자 사위래요, 또. 근데 반면에 수니파는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또 보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무슬림의 90%가 누구냐?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시아파는 소수예요. 따라서 수니파가 다수인 파키스탄하고 시아파인 이란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웃기는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2019년도에 앞서 말했죠. 자이시 알 아들이 이란 남동부에서 그 유명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입니다. 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란 혁명 수비대 대원 2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계기로 두 나라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이 수니파인 IS를 지원하고 있다고 계속 의심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일 IS 연쇄 폭탄 테러가 기폭제가 돼갖고 이제 파키스탄을 이란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을 두들겨 맞은 파키스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하겠죠. 이 보복으로 지난 18일 이란 남동부에다가 미사일을 시원하게 퍼붓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란 본토에 떨어진 첫 미사일이었어요. 둘의 갈등이 위험한 이유는 두 나라 모두 뭘 가졌어요?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 전면 핵전쟁으로 가지 않겠죠, 물론. 하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만약에 치닫는다면 두 나라 모두 전술핵 무기라도 쓸지 아무도 그거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란과 파키스탄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돼요. 한편 수니파의 아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도 미국한테 지금 열심히
댐비고 있습니다. 예, 둘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 그 중심에는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그 발단은 2018년 언론인 카슈쿠지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다고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빈살만은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내가 한 거 아니야 하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잡아떼고 있어요. 바이든은 이 사실을 놓고 빈살만을 맹 비난했습니다. 예. 빈정이 상한 빈살만은 그때부터 바이든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일례로 바이든은 2022년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배 아파서 낳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고 빈살만한테 가갖고 원유 증산하라면서 인상을 썼어요. 예, 압박을 한 거죠. 근데 이 빈살만은 똥 씹은 얼굴로 꺼져 이씨 그러고 소리치는 바람에 바이든은 개쪽만 당한 일도 있었어요. 예. 대놓고 개긴 거죠. 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최고 권력자한테 개긴 겁니다. 이거 충격이에요. 반면 중국의 시진핑 아저씨가 오니까 이제 빈살만은 헤이 브라더 하면서 맨발로 뛰어나가갖고 그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정반대죠. 38조 규모의 협정까지 맺었어요. 예. 빈살만은 한술 더 떠갖고 미국 보란듯이 약 올리는 거죠. 브릭스에도 가입하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가입할 수도 있었는데 좌절됐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홍해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금 날뛰고 있죠. 예. 가자 지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또라이 네타냐후가 사법개혁을 밀어붙였죠. 얼마 전에. 그 바람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이 틈을 타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둘 사이에 지금 전쟁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네타냐후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죽나 보자. 예. 여기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또 이바이데스네 싸우고 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은 또 어떠냐? 이란이 미국 선박을 납포하는 등 또 설쳐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나라는 미국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미국이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는 중동의 석유가 있었는데 과거 석유 파동을 겪었죠, 미국이. 그러면서 이 석유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의 중요성을 깨우친 미국이 중동의 큰형 사우디를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중동의 안정을 꾀해 왔습니다. 이때 이제 얼마 전에 작고했죠. 100살까지 살다 돌아가신 우리 그 유명한 전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이때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래서 그 원유 결제도 오로지 달러로만 해라 이런 그 대신에 니네 나라 안보는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줄게 이래가지고 페트로 달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둘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맹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빈살만이 등장하면서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미국에서 세일 오일하고 세일 가스가 터졌죠.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중동의 석유 중요도가 이제 예전만 못하다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예, 아쉬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즉 예전처럼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굳이 중동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냐? 이런 이제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번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 공격했죠. 또 지상군 투입 등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공습만 하는 걸로 봐서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속내가 보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대선 있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거예요. 특히 올해 대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예전처럼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심해질 거다. 사우디도 이를 잘 알고 있겠죠.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브릭스에도 가입하려고 용을 쓰고 있고 중국과도 친구 먹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미국의 개입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래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뭐 늘 그렇듯이 간략하게 아주 초압축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